본문 같은 걸 이제 정리하다가 전에부터 정신문화개혁이라는 그런 화두처럼 이거를 정리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전하면은 사회가 조금 그 정신적인 그냥 그런 갈증들이 좀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어린애 같은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글 쓰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냥 그런 처음 생각을 이제 상기하긴 하는데 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망상했던 건가, 그런 이제 현실적인 갈등과 이상적인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갈증에 대한 충돌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부르짖어 갖고 개혁이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천지공사, 이거는 천년공사예요. 계속 꾸준히 깊숙하게 해나가야 할 일이지 하루아침에 바뀌어 나가야 할 그러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문화, 또 정신문화 개혁, 정신문화 시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정신문화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봉화 땅에 이 도량을 세운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봉화 땅 옆에는 안동이 있고 영주가 있고 예천이 있고 의성이 있고 다 그래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그래. 다 정신문화를 쓴단 말이야. 어떠한 게 정신문화인지 몰라요. 유교적 사상, 공자왈, 맹자왈을 찾는 게 정신문화냐.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그 쓰임을 다하는 게 정신문화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초를 주목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정신문화를 일으키기 위해 아날로그 세대, 베이비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으로 보내졌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동족상쟁 6.25가 있었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개화기를 맞이했었지. 1890년도 말쯤에 서양의 문물이 막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받은 게 일본이고, 이 일본 두둑은 받아온 문명을 가지고 우리 반도 땅 뿌리로 들어왔어요. 그게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소멸이 됐냐면 유교 사상들이 많이 소멸이 돼버렸어요. 유교 사상에 사로잡힌 수구 세력들이 많이 지어져 나갔던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머지 수구 세력을 지워버리기 위해 일어난 동족상쟁 6.25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 갖고 나머지 수구 세력을 지워버렸고 또 남북으로 갈라놨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파는 새롭게 땅을 뒤집었어. 땅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새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태어난 게 우리 그 베이비 부모예요. 베이비 부모는 새날의 씨앗입니다. 파종을 시켜놨어요. 그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사대주의 사상에 대한 모순을 부르짖기 시작한 게 우리 베이비 부모라는 것이고, 관료주의, 사대주의, 그리고 심의 논리, 군사정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상 젊은 날에 데모를 해왔던 게 우리 베이비 부모 아날로그들입니다. 혈연지연 학연을 없애기 위해. 근데 아직까지도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정신문화의 고장이라는 프랭카드를 다 걸어놨어요. 정신문화가 무엇인가? 그러한 정신문화로 인해 우리 민족의 삶이 썩어 자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그러한 산문만을 강조한다면 큰일 나요. 사대주의 사상이 얼마나 큰 가오를 저질렀나. 뿌리가 몸통의 것을 갖자 쓰려 하니 뿌리에서 뿌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뿌리에서 생성시킨 모든 에너지원을 몸통에다 올려줘야 되는데 되려 몸통의 것을 가져다 썼으니 고려 불교 500년, 조선 유교 500년, 합의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이 넘는 외대의 침략이라는 표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죠. 화합의 에너지가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은 잠시도 전쟁에, 피해, 싸움에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러한 그의 정신 문화가 맞는다면 이러한 표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정신문화, 저는 정신문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신양을 강조를 하는 거고, 나를 위한, 유권자를 위한 육생을 살아왔다면 너를 위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자, 너와 나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인자를 그리면서 인생시대라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시대의 발현은 정신량이 부과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그러면 이 정신량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정신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쓰임을 다한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쓰임을 다하다 보니 우리는 그로 인해 숱한 마찰을 빚어요. 이 마찰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인데 이 표적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